여기서 좀 질문 들어온 거 받겠습니다. 엔젤님, 원장님 눈꺼풀 지방 이식이 50대쯤 하면 눈꺼풀 피부가 얇아져서 지방 이식 후 눈꺼풀이 처진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지방 이식하고 다시 상안검을 해야 하나요? 지인이 40대에 눈꺼풀 지방 이식은 안 그랬는데 이후 꺼져서 50대에 하니까 눈꺼풀에 힘이 없어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네. 사실 지방 이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지방 이식을 그냥 하시면은요, 그럼 반드시 처져요. 그게 눈꺼풀이 얇아져서 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눈 위가 꺼져 있으면은요, 눈이 안 처져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지 않고 꺼진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덜 처져요. 그러니까 사실 눈꺼풀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요, 덜 처진다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쌍꺼풀도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처짐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눈동자 중앙 부분에서는 처짐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처짐이 없죠. 이만큼이. 오히려 이제 바깥쪽이 훨씬 더 빨리 처지겠죠.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지방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쌍꺼풀도 작아지고 더 많이 넣게 되면 피부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젤님 그 나이가 드셔서 피부가 얇아져서 지방 이식 후에 눈꺼풀이 처진다기보다는 그동안 사실 지방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눈 위가 꺼져 있다는 거는 별로 안 처져 있다는 거죠. 꺼진 게, 그러니까 이렇게 꺼지면은 안 처지니까 지방 넣으면은 이제는 꺼짐으로 인한 처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래서 대부분 눈 위에 지방을 넣을 때는 매몰법이라도 쌍꺼풀 라인을 조금 잡아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상안검을 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 상안검이 아니라 그냥 쌍꺼풀 라인을 매몰법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40대하고 50대 차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눈이 꺼짐이 훨씬 더 처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꺼짐을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이제 바로 처지게 되는 이유죠. 그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50대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눈 위에다가 이제 지방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는 현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젊은 사람들에다가 이제 여기 지방을 딱 넣고 한 10년쯤 지나요. 그러면은 이 젊은 여자가 체중이 한 10kg 정도, 한 50kg였다가 한 60kg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방도 같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을 나중에 수술에 의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눈 위에 지방은요, 가급적 최소한으로 넣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체중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눈 위에 무슨 혹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녹이는 주사 이런 거 없어요. 지방 못 녹여요. 이거 반드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위에 지방은 제일 최소한으로 하고, 또 아까 엔젤님 여쭤보신 눈 윗꺼풀에 있는 지방 이식은 쌍꺼풀 라인, 상안검 성형이 아니라 작은 쌍꺼풀 라인을 매몰법이라도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살려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젊은 분들도 쌍꺼풀이 없으면 그냥 처져요. 그리고 원장님, 여성 같은 경우 눈이 지방 이식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나이 들어서 하면 부작용이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지. 지방 이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눈이 지방 이식은요,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너무 많이 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사들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눈 위에다 지방 이식할 때는 쬐끔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쬐끔일 때는 이 눈 위에 지방 넣었는데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눈 위에 지방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워낙 조금 넣어서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주입 대신에 눈매 교정을 살짝 하거나 쌍꺼풀 라인을 높여서 눈 위의 꺼짐을 개선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눈 위 지방의 모양이 변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눈 위 지방이 이제 있는데, 요 앞쪽 부분에는 파달만한 지방이 있고요. 뒤쪽 부분에는 콩알만한 지방이 있어요. 그 앞쪽 부분의 지방은 앞쪽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뒤쪽에 있는 콩알만한 지방은 바깥쪽으로 해서 눈꺼풀의 처짐을 더 촉진시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요 눈 앞머리에 보면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여기 있던 지방이 여기로 내려온 거죠. 지금 보면 여기가 볼록해지고 여기는 꺼져 있잖아요. 요 지방이, 여기 있던 지방이 여기로 내려온 거죠.
여기 있던 지방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사실 지방이 정상적으로 있던 분들이 이 지방은 앞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꼭 뭐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꺼져 있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더 심해져요. 여기는 지금 뭐 확 꺼져 있고요. 요 앞쪽 요 부분은 이렇게 두툼해져 있고, 여기가 꺼지니까 쌍꺼풀라인은 위에서 눌러주지 않으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여기 꺼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볼록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눈 위가 불편하고 또 눈 위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분도 보면은요, 굉장히 미인이시죠. 근데 원래 눈 위에 지방이 없는 분들이 미인이 많아요. 근데 지방이 여기 꺼져 있고 이 지방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쪽 부분에 이렇게 지방이 볼록한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나이 드셔서 지방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보면 황색종이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노란 콜레스테롤기가 이렇게 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황색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부에 지방이 침착돼서 생기는 거고, 대사 기능에 의해서 지방이 침착돼서 생기는 경우고요. 여기는 그냥 안쪽에 있는 지방이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황색종하고 지방에 처지는 거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처져 있는 지방을 다시 올려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눈꺼풀에 불필요한 자극을 많이 주고 불필요한 유착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불필요한 유착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방은 그대로 있거나 뭐 더 지방을 주입해서 늘릴 수 있지만, 그 지방들이 유착을 만들어서 눈 뜨는 게 불편하고 뻑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 위에는 이 지금 꺼진 부분에는 지방을 넣어주고, 이렇게 처진 부분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위에 이쪽 부분에는 지방을 주사기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처진 지방은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거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주입도 하고 지방 제거도 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 지방은 제거하고 눈 위에는 지방을 살려주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SKRR4430님, 어떤 영상을 보니 코를 한쪽으로 자주 풀면 압력 때문에 돌출눈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비염이 심한 편인데 예전에 비해 돌출눈이 심해진 것 같아서요. 글쎄, 사실은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이건 저희과 영역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생각해 보면은, 비강, 코 안쪽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돌출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강하고 눈 있는 안화하고는 거의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압력이, 이 비강 쪽의 압력이 눈 쪽으로 전달되기에는 너무 많은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돌출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봉님, 10개월 아기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한 달 전에 이마를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봉합했는데 선생님마다 다른 처방을 해서 어떻게 해야 흉이 덜 남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한 달 가까이 봉합 부분에 스트레스 트립만 붙이고 있는데 봉합 부분에 튜뷴 밴드가 필요 없는 건가요? 한 달 전에 다치셨으면 지금 상처는 다 나으셨겠죠. 힐링이 다 되신 거죠. 힐링이 다 됐다면 수뷴 밴드,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밴드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트립이라는 거는 그 목적이 다친 두 상처가 서로 떨어지려는 힘이 생기면은요, 그 사이에 있던 흉터가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생성이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흉터가 넓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흉터가 넓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스테레스 트립이라는 종이 테이프를 서로 붙여서 두 파트가 서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벌어지는 힘이 생겼을 때 막아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스 트립 붙이는 게 맞고요. 수뷴 밴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뷴 밴드의 목적은 피부의 그 베리어로서 방어 기능이 없어졌을 때 수뷴 밴드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괜찮겠죠. 압록강 칭칠획리 순정님, 지방 제거 수술하면 삼배간이 덜해 보이나요? 지방 제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눈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삼배간은 되게 아랫눈꺼풀하고 관계가 있는데, 진짜 삼배간이 문제라면은요, 이
위쪽으로 눈꺼풀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외국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삼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외국 사람들보다 작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쌍꺼풀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삼배간이 아닌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삼배간이라면은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눈이 크고 시원하게 다는 뜻이겠죠. 지방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진 않습니다.